약간 중복이 있긴 할 텐데 일단은 들어봐. 여기 오늘 게 중복이 아니라 오늘 들으면 다음 월수반 거 들을 때 좀 중복이거든. 지난 시간에 사코 법칙 내용은 다 했고 코사인 법칙 활용이 좀 남아 있었어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좀 보자. 55번 잠깐 볼게요. 이 친구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삼각형 모양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 모양 결정에서 판단을 할 때는 우리는 변과 각 중에 뭐에 집중하자? 변에 집중을 하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식이 딱 써져 있다라고 돼 있으면 우린 이 정도는 갖고 가자. 코사인 C라는 친구는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2배의 두 놈의 바닥에 깔고 걔네들을 제곱한 거를 뭐 하셔야 돼요? 위에다가 붙여놔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걸 일단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친구 그대로 식에다가 썼을 때 결국에는 B끼리 이렇게 날아가겠죠. 오케이? 그럼 좌변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좌변에 있는 친구가 2A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게 A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건 알지. A, B, C는 전부 양수인 건 아시죠? 변이니까. 그래서 가져다 넘기면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넘어가면 2A제곱이 될 거고요. 적절하게 조금 넘기는 걸로 하면 B제곱 혼자 냅두고 넘어갔을 때 A제곱 놔두고 C제곱 혼자 남아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식이 써질 거고요. 생각을 조금만 해봐. 너가 같으면 피타고라스야. 근데 지금 빗변이 더 크네요. 그럼 둔각이겠니? 예각이겠니? 둔각이겠죠. 또 직각일 때가 같았어. 더 길어지면 그 두 변은 같은 상태에서 빗변이 더 늘어날 거니까 이 상태면 지금 둔각삼각형인 걸 알 수 있고요. 결국에 각 B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이다 결론이 나오겠죠. 내용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거고 57번 잠깐 볼게. 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 어느 해안 지점에서 뭐 A랑 C가 돼 있고 결국에 내가 궁금한 건 A, C의 길이 찾아라 이런 문제죠. 활용 문제에서 절대 뭐 쫄만한 이유는 없는 게 그냥 글씨가 써져 있다 뿐이거든요. 그럼 지금 빨간색이 궁금하고 알고 있는 녀석은 9, 그 다음 3루트 7, 60도 이렇게 3개 알고 있죠. 변 두 개 각 하나 있는 상태니까 A, C를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가연아 지금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 각을 기준으로 옆에 있는 빨간색 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설정하고 풀어야 돼요? X라고 두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씁시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 거면 있는 각으로부터 마주보는 변이 혼자 있어야 되죠. 3루트 7 제곱하면 얼마야? 63 이렇게 써지겠네? 그럼 63은 9 제곱하면 얼마? 81 더하기 x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배 두 놈의 곱이니까 9x 쓰시고 그 다음 코사인 얼마? 60도 이렇게 되겠죠. 얘다가 코사인 60도 얼마야? 민자 코사인 60도 얼마야? 아이고 삼각형 외워. 꼭 외워야 되는데 30도 몇 분의 파이? 몇 분의 파이야 30도는? 이거 6분의 파이 여기 2대1 때 루트 3 45도 1대1 때 루트 2 60도 2대1 때 루트 3이죠. 지금 누구였어? 코사인이었고 60도니까 세 번째 삼각형 볼 거고 코사인 관계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하거든. 얘네가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수학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니까 약간 특히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본인 내가 수업하는 거 못 알아듣진 않지. 근데 문제는 너가 이 행동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막혀버리고 거기서 삐끗하시면 그냥 결국에 답은 안 나오니까 요런 행동 하나하나 처리되는 거가 잘 될 수 있게 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코사인 60도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니까 날라갈 거 날라가고 그럼 남는 친구 전부 넘기면서 쓰면 오른쪽에 x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 넘어가서 플러스 얼마지? 81 빼기 63 얼마예요? 18인가? 18이 맞지? 18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인수분해하면 x-3 하나랑 x-6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 가능한 x 누구예요? 3 또는 6일 건데 문제는 5보다 크다 그랬어. 결론은 6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구나인데
다시 얘기할게. 특히 이제 본인들 목표 점수를 생각을 해봐. 어쨌든 우리 60점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활용 파트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고,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를 풀 때 계속적으로 실력을 올리려면 시작한 다음에 답이 나오는 과정을 상상을 먼저 좀 하셔야 돼요. 이게 호흡이 나중에 더 길어질 거거든, 올림포스 거 보시면. 근데 그 긴 호흡은 다 못 따라갈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는 호흡,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이제 들어봐. 너가 시험을 볼 건데 사코 법칙 문제야. 난이도 조금 있어 보여. 그럼 너가 눈으로 봤을 때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일단 풀지 마, 시험장에서. 오케이? 왜냐면 그거 시험장에서 풀고 계시면 이상한 짓 하시다가 시간 다 버리거든요. 그냥 그렇게 할 건 풀지 마. 우리가 결국에 삼각함수를 할 거면 일정 수준을 넘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야 된다. 오늘 지금 5월 18일이잖아. 이번 주가 내 생각에 마지노선? 이번 주 지났는데 삼각함수 그래프 방법 등식 안 된다. 이번 주 지났는데 만약 사코 법칙의 기초도 잘 못하겠다 하시면 일단은 올림포스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우리 수요일까지 가야 되니까 할 게 좀 많다. 자, 넘어가서 오늘 드린 프린트 삼각형 넓이 한번 얘기를 좀 합시다. 이 내용은 영상을 다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칠판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오케이. 넓이죠. 넓이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고 치고요. 넓이에 대해서 나올 만한 식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되는 내용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하면 일단 수업은 끝이거든요. 넓이가 내 생각에 제일 쉬워. 넓이가 내 생각에 제일 쉬운데 상황은 이렇게 됐죠. 이제 간단하게 유도하는 과정이나 또 갖고 가봅시다. 삼각형이 있었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였어. 내가 지금 요 프린트는 개념을 한 곳에 모아놓진 않고 유형별로 앞에다 달아놨거든요. 이건 혹시 집에서 풀다가 공식을 좀 잘 못 외우는 친구들이 계실까봐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한 큐에 정리를 좀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넓이는 기본적으로 뭐 곱하기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거기에 절반 하시면 답이죠.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고 그 뒤로 업데이트를 고2 때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은 말이야 A야.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건 사실상 이 높이인데 이 높이를 결정짓는 건 못하겠죠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이 필요했던 것 같아. 각 B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치면 여기 변이 C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지금 요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이 변은 말이야 직각삼각형의 각과 마주보는 변이다 보니까 결국에 사인 관계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C 사인 얼마? B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결론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 할 거면 얘는 2분의 1에 지금 요렇게 곱한다 치면 AC의 사인 B죠. 맞아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한글로 외우라 했죠. 2분의 1에 결국에 무슨 변? 그냥 두 변에다가 두 변에 마지막에 사인 무슨 값? 끼인각 이렇게 가면 되죠. 중요한 건 꼭 끼인각 넣으셔야 돼요. 지금 두 변과 거기에 끼인각이 존재하면 사인을 붙여서 삼각형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일단 기본이야. 오케이? 얘가 삼각형 넓이.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저 삼각형을 두 개를 합쳤다고 생각하면 되지. 평행사변형이 있었고 요 평행사변형을 가져다 반띵으로 쪼개면 삼각형이야. 맞아요? 요 넓이가 S였잖아. 그럼 걔가 지금 2분의 1의 두 변에 쌓인 끼인각이니까 결국에 평행사변형이라는 친구는 여기를 가지고 어떤 A라고 잡고 여기를 가지고 C라고 잡고 여기 각이 B였다고 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평행사변형은 2분의 1이 없는 상태로 AC의 사인 B야 이렇게 가면 되죠. 맞아요? 얘는 절반이 없는 상태 그냥 두 변에다가 사인 무슨각? B인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림을 가끔씩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종종 문제를 풀 때 물론 네가 그림을 안 그려도 판단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B인각이 누군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연습을 하시고요. 넘어가서 평행사변형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던 게 뭐냐면 그냥 못생긴 사각형이죠.
이렇게 못생긴 사각형. 그럼 못생긴 사각형의 특징은 말이야, 너에 대해서 대각선들을 줬어요. 무슨 정보? 대각선 정보를 줬다고. 그러면 얘는 풀이가 이렇게 됐었어. 대각선을 평행시키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맞아요? 대각선을 또 평행시키면 이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대각선 평행 하나 시키고, 아이고, 평행 하나 시키고, 대각선 평행 하나 이렇게 시켜볼게. 그럼 결국에 여기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큰 평행사변형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 이 넓이가 똑같고 이 넓이 이 넓이 똑같고 나머지들이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나는 얘를 바꾸는 순간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 평행사변형의 절반만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냥 있는 사각형짜리, 그냥 사각형짜리는 2분의 1을 붙이고 그 다음에 무슨 변? 대각선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쌓인 무슨 각? 거기에 끼인 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너네들은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얘가 그냥 사각형이거든.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되게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 그냥 줘요. 그리고 얘 넓이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근데 문제를 좀 쳐다보니까 대각선의 정보가 있으면 쓰면 되겠지만 솔직히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기냐면 얘가 사각형에 그냥 들어있었다고 치자. 사각형에 그냥 들어있었는데 여기를 A, B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냥 뭘 하게 되는 게 맞냐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이 친구를 반으로 그냥 쪼개요. 그럼 왼쪽은 무슨 각형? 삼각형. 오른쪽 무슨 각형? 삼각형. 그냥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넓이 구하는 내용 요 정도 일단 하면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는 상태. 그럼 여기서 이제 너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요 삼각형 넓이 중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원이 있었다고 치고, 오 대단하지. 원이 있었다 치고 접한다 칩시다. 이렇게 좀만 그림 그리고 올게.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이렇게 돼서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했다 칩시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외접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고 요 점을 A, 이 점을 B, 이거 좀 지워볼까?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부른다고 치면 이 넓이는 위에처럼 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요 원의 중심은 무슨 심이야? 외심이야. 아니 내심이야. 그치? 내심인 상태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요.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요 반지름이 뭐가 돼요? 높이가 되겠지. 맞아? 위쪽 삼각형도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요? 높이가 되겠지. 왼쪽 삼각형도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높이가 되겠지. 맞아?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A가 마주보는 이 변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 A라고 부르고, B가 마주보는 이 변을 뭐라 부르고? B라고 부르고, C가 마주보는 이 변을 뭐라 부르고? C라고 부르고 있다 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할게. 작은 삼각형 S1은 2분의 1에 밑변 얼마? A에 높이 R이죠. AR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S2라고 부릅시다. 오른쪽 위에 삼각형 어떻게 하면 돼요? 너도 2분의 1에 이번엔 BR이겠죠. 이번엔 S3가 있었다 치자. S3는 2분의 1에 CR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 세 개를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나와요? S가 나오고 그 결론은 2분의 1과 R은 공통인 상태에서 얘네들 세 개를 뭐 해야 된다?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시까지는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내접원에 대한 얘기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합에 대한 정보 세 개를 다 줬을 때 A, B, C가 결정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 네가 변을 하나하나는 모르고 합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려면 이것만 한 게 없다. 오케이? 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한다고 치면 헤로데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잘 안 쓰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광주고 친구들 걔네는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사커법칙 있잖아. 그래서 알려줬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어서 그냥 알려줄게. 일단 넓이를 쓰기 위한 공식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헤로데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는 애초에 내용 자체가 뭐가 필요하냐면 변을 알고 있어야 돼.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공식 자체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겨있는 이 친구를 ABC라고 부른다고 치면 오케이? 여기서 내가 어떤 S라는 값을 결정을 할 거야. 그럼 이 S는 그냥 ABC 세 개를 합친 다음에 그냥 반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런 S가 존재했다 치고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 루트 그 다음에 S를 쓰고 S에서 A를 한번 빼고 S에서 B를 빼고 S에서 C를 빼서 뭘 할 수 있다? 해분의 공식을 쓸 수 있다 이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만약에 쓰고 싶다 하시면 적용되는 상황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고 만약에 하나 더 추가하겠다 하면 이제 신발끈 공식 하나 있겠지. 이것도 제가 잘 안 쓸 건데 언급만 해드리자면 얘 사용 방법은 나중에 원하시면 얘기만 하세요. 이 친구는 좌표가 주어져야 돼요. 오케이? 사실 사코 법칙에서 쓸 일이 없는 게 니네가 풀고 있는 도형 문제를 가져다가 좌표축을 설정하고 좌표들을 전부 결정해서 해야 되거든. 굳이 그럴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는 그냥 신발끈 공식으로 좌표가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삼각형 넓이 그리고 그거의 2배인 평행사변형 넓이 그 다음 못생긴 대각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넓이 마지막으로 내접하는 원이 있는 삼각형 넓이까지 얘기를 하시면 답은 나온다. 그대로 1번 풀게. 지금 변 몇 개 나왔어? 3개. 그 다음에 각 120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외접 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네 번째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그럼 식을 이렇게 쓰면 좋아요. 삼각형의 넓이는 말이야 2분의 1에 자 생각을 해봐. 각 A가 존재하고 있죠. 너네가 그림을 안 그리고 모르겠으면 그냥 그리시면 돼요. A, B, C고 요 정도는 이제 약속이거든. 마주보는 게 A, 마주보는 게 B, 마주보는 게 C야. 오케이?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각 A로부터 양쪽 변에 있는 친구는 BC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넓이를 쓸 거면 2분의 1에 두 변에 쌓인 끼인각을 써야 되니까 두 변에 들어가야 되는 게 B랑 C인 거 맞지? 그래서 여기 공식에는 2분의 1 두 변에 5랑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인 얼마? 사인 120도를 집어넣어줘야 되겠구나. 계산하시면 되겠죠. 사인 120도 뭐랑 똑같아요? 사인 60도랑 똑같지? 자 그래서 이 친구 사인 60도라고 다시 바꿔서 볼 거고 사인 60도 얼마예요? 얘담아 2분의 루트 3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하시면 4분의 15 루트 3이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였을 거야. 거기까지 불만이 없고요. 그럼 저 삼각형 넓이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내접하는 원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 밑에 이 공식 쓰시면 되거든요. 2분의 1의 반지름에 ABC의 합. 그럼 얘도 한번 써볼게. 2분의 1의 반지름 몰라 R 그 다음에 ABC 3개를 합쳐야 되겠죠. A 얼마? 7 B 얼마? 5 C 얼마? 3 이렇게 합치면 되겠지. 결국 얘를 가져다 정리를 했더니 2분의 15R이 나올 거고요. 두 녀석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뭐만 차이가 나니까? 분모의 2 분자의 루트 3 차이 나니까 여기 있는 친구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 반지름이었나 보다 대답할 수 있겠죠. 말이 그렇게 너무 빠르니? 괜찮아요? 여기서 일단 1번은 정답이 3번이었군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남은 문제 전부 다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까지만 좀 보자. 자, 이번에 그림을 좀 줬습니다. 그림을 준 상태에서 그림의 길이가 얼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성립을 할 거다. 그랬을 때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조금 구해봅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삼각형은 각시가 얼마짜리? 각시가 90도짜리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였으면 넓이 구하기 위해서 A, C의 변과 B, C의 변을 구하면 일단은 끝나는 느낌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 얘가 군 건 알겠고 요 관계를 하나 줬거든요. 저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내가 계산으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겠죠. 이렇게 좀 봅시다. 여기 변 표현할 수 있어 너? 응. 고가연씨 이 변 모으게. 각 A에 집중할게요. 자, 이렇게 두 변이 있다 치면 두 변은 사인 관계야, 코사인 관계야? 코사인 관계죠. 각과 붙어 있으니까 코사인 관계라서 9
코사인 A 이렇게 둘 수 있겠지?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가 돼요? 9 사인 A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B에 집중을 좀 해볼까? B에다가 집중을 딱 하면 여기는 뭐가 돼요? 9 사인 B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돼요? 9 코사인 B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 그렇죠? 자, 일단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9 코사인 A랑 9 사인 B가 똑같대. 그럼 결국에 얘는 코사인 A랑 사인 B랑 뭐하다? 같다라고 둘 수 있겠죠? 맞아요? 옆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야.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얘기야. 결국에 정리를 하면 코사인 A랑 사인 B랑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의 사인 B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코사인 A 집어넣어도 괜찮으니까 식에다 넣어볼게. 루트 2에 사인 A를 쓰시고 사인 B 대신에 누구? 코사인 A를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넘기고 정리를 하면 결국에 좌변은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되고 그 친구가 루트 2분의 1이다 정리가 될 거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탄젠트 A가 얼마다? 탄젠트 A가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탄젠트 A를 알았어.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가 숫자로 나와 있으면 남은 사인 A랑 코사인 A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남은 거 한번 다 찾아볼까? 이 삼각형은 말이야 요렇게 있었다 치고 얘 특수각이 아닙니다. 지금 탄젠트라서 루트 2 여기가 1인 상황이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얼마? 루트 3인 것 정도는 얻을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사인 A가 어떤 친구다? 사인 A가 루트 3분의 1이다. 똑같이 코사인 A가 얼마다? 코사인 A가 루트 3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사인 A랑 코사인 A를 알았으면 이제 계산이 대충 끝났어요. 우리가 코사인 A 알고 있으면 집어넣을 수 있고요. 다시 사인 A 알고 있으면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넓이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쌤, 저 싫은데요? 하시면 그냥 뭐 해도 괜찮아요? 자, 9에다가 아무 변화나 하고 사인 B인 각 집어넣어도 똑같은 계산이에요. 결과가. 자, 한번 해볼까? 루트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금 오른쪽 이 친구는 계산 결과가 루트 3분의 9다.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 코사인 A는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이 친구는 루트 3분의 9 루트 2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지금 변이 몇 개? 하나, 두 개가 표현이 돼 있을 거고 얘네들을 가지고 넓이 만들면 2분의 1에 두 변에 곱을 하면 3분의 81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 결과적으로 2분의 27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정답으로는 4번입니다. 체크하시면 문제 끝나겠네. 오케이? 고가연 씨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약간 눈이 막 흔들리는데? 진짜 없어요? 꺼림칙한 거 빨리 물어봐. 하는 반응이 나중에 되면 뭐라도 올 것 같은데 무조건. 어디? 요거? 이게 이거 한 거야? 이거 90도면 아시죠? 각시가 90도니까 두 변을 곱하고 절반하면 넓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그냥 쓰고 얘네 둘을 곱한 거야? 그럼 얘네를 곱한다라는 걸 루트 3 곱해서 분모는 3이고요. 분자는 그냥 9루트 2랑 9 곱해서 81 루트 2 되겠지? 그냥 그 계산 쓴 거야. 계산을 좀 빨리 해갖고 자 일단은 그럴 거고 괜찮니? 네. 일단 알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상한 문제다. 9번. 자 지금은 조건 하나를 줄게. 조건 하나 주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값을 찾아라. 요 조건이 나와 있네. 얘는 변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라는 느낌처럼 들리긴 해요. 일단 그러려니 하고 사인 알파를 표현해보자. 사인 알파를 표현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좀 어려울 순 있겠는데 BCAD 그래.
일단 요거를 정리를 이렇게 해볼까? BC 대 AD는 몇 대 몇일까? AD에 붙어있는 게 5니까 5 대 4겠죠. 맞아요? 우리는 여기 있는 BC 길이를 가져다가 색깔 좀 칠할게. BC라는 변이 있는데 이 변을 그냥 O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AD 어떤 친구야? 너는 4K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오케이? 그리고 sin A, sin B에 관련된 식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크게 알고 있는 게 없긴 하거든요. 어떻게 풀어줘야지 좋을까? 사인 법칙을 쓰자니 의미가 없고요. BD 사다리꼴. 이거는 일단 체크를 하고 가야겠네. 얘가 사다리꼴이잖아. 그럼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거는 위에 있던 빨간색 두 변이 뭐 해야 돼요? 평행해야 되지. 내가 여기각을 몰라서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도 억각으로 세타가 돼야 되겠네요. 오케이? 일단 상황은 그럴 거고 생각보다는 좀 희망적인 느낌은 있다. 세타가 똑같고 5K, 4K 있고 세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풀어봐요. 고민을 좀 해볼게. 넓이 지금 제가 별로 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식을 쓸게요. 근데 대신에 본인들은 따라 쓰지 마세요. 오케이? 하다가 나중에 다 쓸모없는 식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봐. 일단 이 정도 나왔으니까 넓이를 활용하든 사인 법칙 활용하든 코사인 법칙 활용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위에 유형이 이렇게 달려서 그렇지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때 내가 어떻게 풀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해볼 만하면 그럴 것 같아. 어차피 내가 사인 알파로 만들 수 있는 건 OK란 말에는 사인 법칙이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사인 세타에 대한 A, B를 몰라요. 그치? 그치? 그 다음 이 친구 4K랑 베타 갖고 뭔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인 세타에 대한 이 친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 법칙을 쓰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내가 넓이를 쓴다고 하면 써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한 건데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얘를 S1이라고 얘를 S2라고 그냥 한번 불러볼게. 그럼 S1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에 두 변을 끼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와 있는 각이 두 개인데 조금 고민되는 게 알파는 물어본 거를 꼭 써주고 싶긴 하거든. 근데 알파에 대한 걸 쓰자니 식이 이렇게 나와요. AB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지. 맞아? AB 그 다음에 변을 또 곱해야 되니까 AC 그리고 곱하기 사인 얼마? 알파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지금 두 변을 누구로 봤다고? AB로 봤다고? AB, AC로 봤다고? 오른쪽 위에 있는 S2 좀 구하자. S2는 어때요? 이렇게 푸는 문제구나. 이제부터 써도 될 것 같아.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베타가 있고 베타는 CD 하나랑 그 다음에 AC 하나 이렇게 있고 거기에 사인 얼마? 베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어이 이제 들어봐.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어. 알파 베타를 살린 상태로 두 변을 써서 넓이 표현하고 두 변을 써서 넓이 표현한 거였어. 여기까지 일단 불만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S1과 S2의 넓이는 몇 배 차이 나요?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랑 위쪽 삼각형의 넓이는 몇 배 차이 나? 라고 물어보면 생각을 해봐. 두 평행선의 길이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높이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밑변이 5야. 얘는 밑변이 4야. 맞아요? 내 입장에서는 여기서 있던 요 내용이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든다? 이거 넓이비야. 이해하니? 야, 높이가 같은 상황인데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밑변이 4대 5의 비율이잖아요, 지금. 넓이비가 그렇게 가야 되겠지. 얘가 5에 해당하는 넓이면 얘가 4에 해당하는 넓이여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넓이비니까 이 넓이비를 우리가 이렇게 할게. S1은 예를 들어 5S라는 넓이였다고 치면 S2는 4S라는 넓이가 되어 있겠죠. 맞아요? 야, 이해 안 돼요. 빨리 끊어. 이거 이해하고 있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해하고 있어? 졸리고 있잖아 그냥. 야 근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나 이제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좀 지울게.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괜찮아요. 들어봐.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예를 들어 삼각형이 딱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삼각형을 쪼갤 거야. 이딴 식으로 쪼갠다 칩시다. 그리고 변을 구경을 해봤는데 여기 변이 3이야. 여기 변이 3이야. 여기 변을 봤더니 여기 변이 2야. 그럼 넓이비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요게 높이죠. 맞아요? 높이를 몰라서 그냥 h라고 잡아볼게. 그럼 왼쪽 삼각형은 2분의 1에 3에다가 h지.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에 2에다가 h지. 맞아? 그럼 얘네들을 비율로 보겠다라면 이거 대 이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숫자 날라가죠. 맞아요? 어차피 높이도 똑같으니까 날라가지. 그럼 넓이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변의 길이가 3대 2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너의 넓이도 얼마야? 3. 너의 넓이 얼마야? 2. 요런 비율을 살려야 되겠죠.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면 얘는 같은 밑변을 기준으로 공유를 했는데 방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쪽이 얼마고? 5고 요 위쪽이 얼마야? 4인 거야. 근데 어쨌든 너를 가져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렇게 쪼갠 거잖아. 맞아요? 높이는 똑같아요. 그렇지? 밑변의 비율 차이가 있으니까 너가 5에 해당하는 넓이, 얘가 4에 해당하는 넓이겠지. 지금 일단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근데 일단 넓이비라고 해석을 했다 치자고. 그러면 너가 5S란 넓이면 얘는 4S란 넓이겠죠? 오케이? 지금 나는 S1, S2를 표현하는 식을 만들었고 문제가 원하는 내용 자체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식을 방정식으로 만들려고 항등식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나눠볼게. 오케이? 이렇게 나누면 그거는 말이야. 그렇게 나눈 건 S1이 얼마예요? 5S였어. S2가 얼마예요? 4S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5고 여기가 4겠지. 근데 너는 4분의 5야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겠네. 그치? 이제 좌변에 있는 요 덩어리를 계산을 할 거야. 요 식을 전체를 계산을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2분의 1 날라가죠. AC도 날라가지. 맞아? 남은 친구는 우변으로 이항시켰다 치고 얘네 계산이 어떻게 돼야 돼? 왼쪽에 있는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는 결론적으로 4분의 5에 이항시키면 AB분의 얼마? CD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 이거네. 그럼 정답은 얼마? 정답은 3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이런 문제들은 혼자서 풀기는 조금 까다롭긴 할 것 같고요. 그냥 뭐 저런 식의 풀이들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내가 이제 요약을 해줄게. 그러지 마. 일어나. 뭐 아니야. 이거 왜 갖다 놨어 이따가. 나 다리 아파. 일어나서 들어봐. 잘 들어봐. 요거 하고 나면 한 문제는 또 하고 쉬든 말든 하니까 본인이 이 문제를 풀 거야. 응? 그리고 이미 풀어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할 거면 얘를 가지고 넓이비 바로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가 진짜 시험을 볼 건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가져다가 눈에 보자마자 넓이비로 풀면 되겠네 이런 생각 안 든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구나 하고 내가 봤을 때 비율 준다 정도의 얘기였어 처음에. 나는 원래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얘를 세타로 좀 잡고 그러면 넓이들이 표현이 되니까 맞아? 그럼 AC라는 공통을 좀 사용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거든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세타 잡고 뭘 하고 했던 이유가 약간 이런 풀이를 떠올렸던 거야. 얘가 공통이잖아. 그치? 이 세타가 공통이잖아. 그치? 그럼 공통들로 넓이를 표현하면 S1이란 친구는 2분의 1에 5K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AC에다가 그 다음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S2라는 친구는 얼마야? 2분의 1에 4K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야? AC에다가 그 다음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딱 나눠버리면 이렇게 날라가고 얼마 나와? 4분의 5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해보니까 그럴 의미까지는 굳이 없네요. 보니까 요 풀이는 그냥 떠올랐다 말았다 정도의 얘기인 거고 최종적으로 그냥 이 B를 애시당초의 넓이비로 생각을 해버리면 너네들의 비율이 한 큐에 정해지죠. 맞아요? 그렇게 문제 풀 수 있었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 있는 대로 쓴 거고 마찬가지로 나처럼 이렇게 했었어도 결국에 우변이 4분의 5인 걸 얻어낼 수 있었을 테니까 풀이가 풀어지긴 했을 거야. 넘어가서요. 평행사변형 넓이 12번 합시다. 뭐 공간도 애매하니까 12번만 볼게. 지금 저 친구 넓이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을 안 붙인 상태로 8, 9에 사인 얼마? 150도. 근데 사인 150도 뭐랑 똑같아? 30도랑 똑같죠? 그럼 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이렇게 날라가고 4가 남고 계산하면 30, 4고 3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풀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17번 봐봐. 요런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못생긴 사각형. 못생긴 사각형이야. 그럼 저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그럼 넓이 어떻게 하면 돼? 대각선들의 곱이니까 2분의 1에 대각선 곱 5랑 8 그리고 사인 대각선에 끼인 30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사인 30도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날라갈 거 날라가고 4 남고 다시 날리면 2 남고 계산하면 얼마? 10이 되고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흐름을 좀 타서 보니까 사실 크게 특이하거나 어려운 건 없습니다. 크게 특이하거나 어려운 건 없고 또 뭐 있을까? 넓이 2 이런 거나 볼까? 22번 보세요. 지금 요거 넓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각형 넓이를 구할 거야. 사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러려면 원래 대각선이 필요해. 맞아요? 대각선이 필요한데 대각선 하나밖에 모르지. 너가 그럼 찾을 수 있다면 BD 대각선을 찾아와야 되겠죠. 오케이? 일단 상황상 그럴 거고 얘를 찾아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어. 그럼 당연히 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삼각형에 조금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럼 이 삼각형은 말이야 한쪽 각이 얼마야? 30도야. 맞아요? 이거 90도고 여기가 2대 1대 루트 3 관계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BD 길이가 얼마다? 9루트 3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제가 9루트 3이니까 여기에 두 변에 끼인 각을 가지고 가면 될 거라서 결국에 여기서 대답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대각선의 곱에 그리고 사인 끼인 각 60도입니다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결국에 2는 안 사라지니까 분모에 4가 생길 거고요. 여기가 루트 3이 딱 들어오면 3이 되면서 27이 되겠죠. 27에다가 15를 곱해야 돼. 그럼 이건 81에다가 그냥 5를 곱하는 거랑 똑같겠죠. 81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405가 정답이겠다. 맞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끝이 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내용 끝이 나는데 본인들이 풀 수 있냐 좀 다른 얘기거든. 오늘따라 약간 내가 하는 말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 좀 있네. 가연이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 너 괜찮겠어? 근데 내가 목소리를 너무 잔잔하게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소리를 너무 잔잔하게 하니?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추운데 잘 수 있나? 좀 죽어가는 걸 텐데. 오케이 여기까지. 1번 봅시다. 사실 이 유형을 다 지워버려야 돼. 1번 이렇게 써져 있고 페이지 몇 페이지야? 94페이지죠. 삼각형 ABC 있는 상태에서 변 하나 각 두 개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뭘 물어볼게? 변 물어볼게. 이거 각 조건 몇 개 있어요? 두 개. 각 조건 두 개 있으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 쓰면 사인 6분의 파이분의, 다시 오른쪽은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쓰겠죠. 분자의 변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할게. 얘가 A잖아. 우리 원래 삼각형 그려서 맨날 ABC를 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 여기 잠깐 보여줄게. 삼각형이 있었다 치고 이 삼각형을 이게 뭐야? 이 삼각형 하나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으면 요 변이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 앞으로 이렇게 불러도 되거든. 변 BC라고 하면 그 친구는 사실 A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대문자로 BC를 쓰고 있지. 내 입장에서는 여기에 언급 안 된 A가 O라고 읽히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찬가지인데 선분 AC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B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 A분의 누구? A, O는 B분의 B, AC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식을 하나 써놓고 이 친구 계산을 할 거야. 밑에다 좀 쓸게. 자,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30도짜리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 뒤집어 올리니까 좌변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좌변에 있는 친구는 10, 그 다음에 넘겨서 사인, 그리고 4분의 파이, 그리고 나서 얼마? AC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케이? 그럼 너를 가져다가 계산할 때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다른 말로 2분의 루트 2니까 5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게 AC가 되고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너야? 대답하시면 끝나겠죠.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3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이거 계속 나의 고민인 건데 나는 원래 3점 풀이 하기 싫거든 지금. 근데 저번에 4점 풀이를 해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일단은 빨리 한번 나갔다 올게요.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뭐가 나왔어요? 반지름 나왔고 원에 내접한다가 무슨 말이라고? 외접원이다 이 말이었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가 외접원이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법칙 쓰고 싶은 마음? 사인 법칙 쓰고 싶은 마음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럼 사인 법칙을 써야지 하고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두는 게 기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거 집어넣을게요. 사인 A 대신에 4분의 1 A는 냅두고 그거는 반지름 6이니까 1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넘기고 정리하면 A라는 친구는 3이니까 물어본 정답은 3번이야. 맞아요? 어려운 얘기 없어요. 이거 진짜 풀어주는 의미가 있니 얘들아? 아 이거 너네가 고르면 오늘까지는 그냥 풀이를 하고 다음 시간은 이렇게 좀 할게. 지금 생각하는 풀이가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냥 개념 수업을 쭉 나가고요. 프린트로 개념 수업 똑같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올림포스 3점을 그냥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올림포스 3점을 그냥 풀어주면 장점은 뭐냐면 개념 나갔죠? 그리고 나서 올림포스 3점도 풀이를 해주니까 요 정도 난이도가 내가 내준 프린트 난이도랑 비슷하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연습하는 느낌 정도일 건데 두 번째 거 한번 얘기만 해볼게. 얘는 일단 개념을 빨리 나가요. 오케이? 이 친구는 숙제로 올림포스를 그냥 내주는 거야. 올림포스 3점만. 오케이? 숙제로 내버리고 이건 내가 안 건들 거야. 수업을 따로 안 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올림포스 4점을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장단점 빨리 설명을 해줄게. 위에처럼 가면 장점 뭐냐면 좀 꼼꼼하겠죠. 맞아요?
단점은 약간 시간이 늘어져요. 시간에 문제가 있을 거야. 요 상태 그대로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 그럼 나 뒤에 이제 수열은 해줄 말이 너무 많아. 수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열 개념 수업은 3번에서 4번 더 필요하거든요. 개념 수업만 그럴 거고 그거에 맞는 올림포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올림포스까지 하면은 약간 수업을 6번 이상 해야 될 거야. 그럼 여기서 6번 한다면 3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6월 첫 주가 넘어가요. 둘째 주까지 갈 거야. 그리고 사전반회가 시간이 살짝 애매해지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내가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6월 첫 주쯤까지는 3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6월달 3주 동안 4점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꼼꼼해서 안 틀리는 건 좋은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러면 우리는 일단 확실한 건 4점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4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다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얘가 숙제잖아. 원래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당연한 건데 이제 장점 따지면은 시간이 빠르겠죠. 맞아요? 단점이 있을 건데 봐봐. 얘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3번 정도면 수요일까지 다 끝낼 수 있어 개념을.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바로 올림포스 4점 들어갈 수 있는데 니네가 올림포스 3점을 풀어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지금 4명인데 아무도 한 문제도 풀 수 없는 상태면 그렇게 가면 망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만약 하나도 못 풀면 내 점수도 정해줄게. 30점이야. 본인이 딱 풀었는데 하나도 못 풀어 그럼 30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 밑에 상황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기대값이 높아요. 어쨌든 4점 위주로 가잖아. 후반을 좀 도모를 하겠다는 얘기고 결론으로 얘기하면 60점 이상은 일단 맞는 세팅이겠지? 이렇게 가면은 솔직히 말하면 맥시멈이 60인 게 맞을 것 같아. 맥시멈이 60이고 65? 뭐 이 정도 나올 거고 대신에 하방이 이제 50점대까지 계속 나와줄 거거든요. 최소가 이제 근데 최대가 맥스잖아. 최소가 뭐지? 미니멈. 이거 미니 단위였어? 그래? 요게 한 45 이상이겠죠? 요 정도 사이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고민이기는 한데 난 니네가 따라올 수만 있으면 이렇게 계속 하고 싶긴 하거든요. 오늘 수업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치고 다음에 이제 수요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수요일 수업할 때부터 올림포스 3점을 좀 잘 풀어볼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니네 약속을 해줘야 돼. 니네가 얘를 풀어서 안 되는 거 질문하는 건 내가 풀어줄 수 있어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거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귀찮아. 유나가 오늘 좀 졸려고 안 했어. 그리고 그냥 하고 나서 전 질문 없어요 이래. 근데 니네 4명이 다 그러면 난 안 풀어줄 거 아니야. 그럼 올림포스 3점을 못 푸는 사람이 되겠지? 그리고 4점 수업을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거든. 올림포스 다 풀어올 수 있겠어? 일단 이렇게 밑으로 좀 해보자. 내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고민 좀 할게요. 이거 푸는데 막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막 단조롭고 재미도 없고 반지름 나왔어. 삼각형 나왔고 각도 나왔는데 변 물어보면 당연히 사인 법칙 쓰고 싶을 거 아니야. 맞아? 어떻게 쓰고 싶어? 사인 4분의 파이분의 변 BC는 얼마야? 2R이야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넘기고 정리하면 5루트 2 이게 정답이겠네. 맞아요. 넘어갈게. 뭐야 이거? 변 나오고 각 나오고 왜 저번 물어봤어? 사인 6분의 파이분의 5는 얼마야? 2R이야. 맞아요?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1 뒤집으면 10. 결론은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그렇구나. 넘어갈게. 너무 쉽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유나야? 오늘 너만 배웠어. 쟤네 반에서 내가 안 풀어줬어. 이거 내가 작년에도 한번 본 사람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해요. 가끔씩. 이 사인을 분배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오케이?
이게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작년에 좀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 자기 틀렸다고. 그래서 당연히 틀리지 했는데 저거 하지 마.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바보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거야. A라는 각과 B라는 각과 C라는 각을 합치면 몇 도야? 그치, 180도 파이야. 그러니까 A랑 B만 냅두면 이거는 뭐야?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제대로 다시 쓰면 너는 사인을 기준으로 파이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결국에 각변환을 끝내면 변형의 유지야? 유지. 그리고 저 몇 사분면? 2사분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니까 사인 C야. 바로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결국에 문제가 물어보는 건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전부 다 뭐 해라? 더해라. 뭐 이 정도 얘기겠네요. 이게 궁금해? 뭐 이런 거겠지? 그럼 난 사인 A, B, C를 찾아야 되는데 반지름에다가 둘레를 줬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웃기거든? 내접하는 삼각형 ABC고 둘레를 주고 나보고 사인 값을 찾으래. 그럼 이 정도 생각을 해볼게. 우리 사인 법칙의 변형을 간단히 좀 해볼 건데, 사인 법칙 자체는 이런 거지. 사인 A분의 A는 얼마야? 2R이죠. 반지름이 4니까 그게 8이었겠지. 맞아? 이게 지금 사인 법칙 그 자체입니다. 사인 B분의 B는 얼마야? 8이겠죠. 사인 C분의 C는 얼마야? 8이겠지.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면 A라는 친구는 8 사인 A랑 B라는 친구는 8 사인 B, C라는 친구는 8 사인 C다. 이렇게 쓰는 거 문제가 없죠. 본인은요 A, B, C 각각을 알고 있진 못하고 A, B, C 세 개를 전부 다 합치면 얼마다? 12다. 요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합치면 좌변은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그거는 8로 묶어놨을 때 사인 A, 사인 B, 사인 C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썼다고 쳤을 때 합이 얼마니까? 12니까 내가 궁금한 것만 냅두고 넘기면 궁금한 친구는 2분의 3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오케이? 문제가 물어본 정답은 2분의 3, 답은 1번입니다 하시면 끝나겠죠. 이해 안 되는 수 무조건 멈춰야 돼. 자, 그러면 뭐 6번 문제는 고난도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팁을 줄 테니까 그냥 나중에 심심한 친구 아니다, 고가에는 풀어봐. 이 넓이를 구하고 싶대. 얘가 지금 조건이 몇 개 나왔어요? 변 3개.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까지 줬어? 반지름. 왜 저번 나온 거 보니까 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뭘 몰라요? 각을 하나도 모르지. 맞아요? 그럼 각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 처리를 하면서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었다 치자, C라는 친구가 있었다 치자. 두 녀석은 말이야 원에 대해서 내접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을 합치면 몇 도 나와야 돼? 180도 나와야 돼. 그래서 너가 여기를 각 A라고 두면 얘는 뭐야? 파이 마이너스 A가 돼요. 오케이? 그거를 가지고 이 넓이를 한번 세팅해보고, 마찬가지 내용으로 얘 넓이도 한번 세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넓이 세팅하는 김에 여기서 만드는 사인 법칙과 여기서 만드는 사인 법칙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쭉 돌려서 계산을 하다 보면 답은 나올 거다 정도인데, 다음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7번 보자. 자, 변조건 2개, 각조건 하나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정확히 그 프린트에서 풀었던 거네. 자, 빨리 볼게. 선분 BC가 궁금하다. 그럼 우리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알고 있는 게 AB야. 그렇군. 알고 있는 게 AB.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AC. 그 다음 너네들이 만드는 각이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마주보고 있는 이 친구를 혼자 냅두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친구는 BC의 제곱인데, BC의 제곱은 왼쪽에 있는 거 제곱 9, 오른쪽에 있는 거 제곱 36에 마이너스 2배의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얼마? 9분의 5입니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계산 전부 하면 5가 나와요. 그렇군. 굉장히 쉬운 문제네. 알아들어? 넘어갈게.
요거 한번 연습 좀 합시다. 각 ABC를 가지고 세타라고 할 건데 코사인 세타 구해라. 지금 변조건 몇 개 나왔어요? 변조건 3개 나왔지? 그럼 변조건 3개 나왔을 때 무슨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돼, 그치?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써줘서 헷갈리잖아. 내 입장에서 그냥 각 B라고 봐도 괜찮아요. 오케이? 항상 가운데가 각이니까. 요런 친구들은 어떻게 쓰면 되냐? 결국에 코사인 B라는 친구는 말이야, 바닥에 누굴 깔아야 돼? B가 아닌 친구들, B 양옆에 있는 친구를 깔아야 돼. 이름 좀 바꿔놓을게. 얘가 C고 얘가 A고 얘가 B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2배에 B가 아닌 걸 깔아야 되니까 5랑 4를 깔고 제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빼기 루트 12를 제곱해서 12를 빼야 되겠죠. 그럼 분모에 있는 친구 계산하면은 이거 얼마야? 40이지.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거 계산하면은 요렇게 둘이 빼면은 이거 5잖아. 거기다 너 더하니까 30이 될 거고, 결국에 약분하면 4분의 3, 정답은 2번이야. 이 정도 풀이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야, 우리가 이거 풀어야 된다 나중에 시험 때. 야, 시험 때 이걸 내겠냐고 너 했으면 이게 뭔가 누가 봐도 더 멋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넘어가서 9번 볼게요. 똑같아. 3분 A제기를 찾아라. 문제가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답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고민을 해봐. 우리는 사인 세타를 알고요. 두 변을 알고 있어. 변조건 몇 개? 2개. 각조건 몇 개? 1개가 있는 상태란 말이야. 아쉽게도 코사인 세타는 아닌데 결국에 뭐 각에 대한 얘기니까 변 2개 각 하나면 무슨 법칙 쓰자고? 코사인 법칙 쓰자고. 얘를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사인 세타가 아니라 무슨 세타가 필요해?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코사인 세타를 찾을 건데 직각삼각형 잠깐 그려. 그 다음 반역에 빗변에 있는 게 2루트 14야. 그 다음 사인이었으니까 미안해 여기가 9야. 2루트 14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 좀 씁시다. 너 제곱하면 81, 얘 제곱하면 얼마야? 4 곱하기 14지. 그거 얼마야? 56 이렇게 돼요? 56. 그럼 81 빼기 56 얼마예요? 너무 어렵다. 25야? 고마워. 아니야? 잠깐만. 81 빼기 56. 25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맞아. 그럼 여기 5가 되겠지? 해보고 틀리면 다시 계산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코사인 세타는 어떤 친구예요? 9분의 5예요. 설정할 수 있고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만들 때는 문제없이 무조건 플러스지만 사인이 코사인으로 넘어올 때는 풀마가 바뀔 수도 있죠. 180도 안에서 코사인은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 진짜 시험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틀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은 일단 플러스였구나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네. 이 친구 x라고 치자 귀찮으니까 x의 제곱은 옆에 있는 거 9, 옆에 있는 거 36에 빼기 2배의 두 놈의 곱을 하고 코사인 값으로 9분의 5를 쓰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좌변은 45가 되고요. 약분을 끝내면 여기 2가 남고 빼기 20을 해서 결국에 x는 5라는 걸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하시면 문제 끝나겠죠. 오케이? 크게 특이한 건 없을 거고요. 자, 그래, 이런 멋진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있다. 내가 이거 수업을 어차피 할 거잖아. 그리고 이건 내 생각에 아무리 빨리 수업해도 3주 뒤에 하거든요. 왜냐면 3주? 그 안쪽으로는 끝낼 만큼 끝내긴 해야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 4점도 있으니까 아직 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치? 이거 좀 걸릴 거거든? 시간 되는 분들은 이거 좀 잡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장담하는데 5월이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 넌 4점이니까 나가. 이거 하자. 14번. 자, 삼각형 ABC에서 저런 관계식 하나 있을 거다. 코사인 C 좀 찾아봅시다. 본인은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풀려면? 자, 내 생각은 이렇게 갈 것 같거든? 결국에 너 세 개가 똑같대. 그럼 우리가 누가 봐도 뭔가 사인 법칙의 느낌을 살려도 좋고요. 오케이? 싫다. 그냥 얘가 어떤 숫자 K다 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론은 이거야. 너네 둘의 비율과 너네 둘의 비율과 너네 둘의 비율이 전부 같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얘가 내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은
해석을 두 가지로 알려주는 거야 지금. 얘를 2R로 보면 누가 봐도 사인 법칙이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 건데, 사실 얘를 보고 2R을 못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가 K였다고 그냥 어떤 숫자였다고 치면, 어차피 얘는 다 똑같은 값이니까 K였다고 치면 그러면 sin A, sin B, sin C가 갖고 있는 각각의 숫자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전부 2, 3, 4가 받아줬다는 얘기가 되잖아.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할 거면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결국에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3대 4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sin 값의 B는 무슨 B야? 변의 B야. sin 값의 B는 변의 B야. 그러다 보니까 2, 3, 4가 진짜 변은 아니더라도 변의 B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내 생각은 어떻게 돼 그러면? 결국엔 A라는 친구는 2K라는 변이라 치고요. B라는 친구는 뭐라고 치고? B라는 친구는 3K, C라는 친구는 뭐라고? 4K라고 두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자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물어보고 있는 게 코사인 C고, 애초에 나는 변조건 3개니까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여기서 코사인 C 어떻게 찾으면 돼? 코사인 C는 말이야, 바닥에 깔아야 되겠죠. 2배에 C가 아닌 친구 2개를 깔면 6K제곱 나오겠지. 6K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4K제곱. 4K제곱. 그 다음 거 9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이야 쓰시면 되고요. 앞으로 K제곱은 날라갈 거니까 무시할게. 분모에 있는 거 12. 분자에 있는 거 얼마? 마이너스 3.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하시면 답은 나오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정도 풀이였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네. 괜찮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 근데 이거 수업 준비할 생각이 갑자기 좀 싫어진다. 근데 왜 고2 기출을 많이 안 풀어봤어. 맨날 고3 모의고사 기출만 풀어보고 고2는 살짝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넘어가도 될까? 넘어갈게. 자, 뒤에 있는 거 엄청난 문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좀 쫄아라. 자, 공부를 해볼까 이제? 19번 볼게. 자, 넓이를 알려줄게. 코사인 각종 구해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코사인 A, 코사인 세타 이런 거 물어봤다 해서 신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실제 시험 때도 이렇게 나오면 위에 유형이 잘려 있잖아. 얘가 뭘 써야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넓이를 줬어. 넓이에 관련된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거고, 넓이식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끼인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건 사인 값일 거예요. 그럼 사인을 얻었으니까 코사인을 찾아오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일단 두 변이 있고 끼인 각을 몰라요. 요 각을 갖고 내가 뭐라 부를 거야? 사인 B라고 한번 이렇게 불러본다고. 그럼 넓이 S는 말이야, 지금 준 게 15라던데 그 15는 어떻게 만들어? 2분의 1에 두 변에 사인 얼마? B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맞아요? 얘가 계산이 된다라는 건 약분해서 3 남고 넘겨갖고 이렇게 넘기면 5 나오고 7분의 5가 얼마다? 사인 B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사인 B가 7분의 5인 걸 알았으면 거기서 삼각형이 뭐가 나와요? 여기가 7, 여기가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7, 7에 49에다가 25를 빼니까 24 나올 거고 여기가 루트 24겠죠. 맞아요? 그럼 계산을 조금 해놓으면 이 친구 2루트 6 요 정도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코사인 값을 물어본다, 코사인 B를 물어본다면 7분의 2루트 6일 거고 각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플러스겠구나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 정답은 얼마? 2번이야 하면 끝나겠죠. 오케이? 삼각함수 집에서 천천히 풀어서 맞춘 거 확인하지 말고 테스트를 주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5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끝내버리세요. 무조건 끝내버리고 이런 문제들 풀 때 그런 거 걱정하는 거거든. 계산을 세워라 내워라 못 풀어. 시간 안에 계산 최대한 좀 빨리빨리 하고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3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대답이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넘어가서 20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변 두 개 있고요. 갑자기 각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긴 합니다. 너보다 크다라는 삼각형이 있을 건데 내가 너한테 이번엔 넓이를 줄게. 그러니까 선분 BC의 길이 좀 찾아봐라 라고 했거든요.
지금 얘가 90도보다 크다,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준 거는 나중에 결정할 때 필요한 얘기일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넓이랑 두 변이 있기 때문에 넓이와 두 변으로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삼각형을 대충 그려요. 그리고 실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A고 B고 C라고 한번 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 B 여기가 8이고 B, C 여기가 10이니까 각 B에 대해서 각을 찾아올 수 있을 거고요. 써볼게. 넓이는 말이야 12 루트 15야. 근데 그거는 2분의 1에 양 옆에 있는 거에다가 사인 끼인각 B. 그렇죠? 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4 이렇게 하자. 약분할 거 약분하고 결국에 여기 있는 사인 B라는 친구는 계산을 하면 4분의 루트 15더라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넓이를 통해서 무슨 조건을 얻어왔다? 각 조건을 얻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집중하고 있는 건 맞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랑이 금지시키긴 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사인 B를 얻었어요. 이제 내가 뭘 찾아야 돼? AC 이거 찾아야 돼.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자주 쓰일 거거든. 들어봐. 삼각형 넓이를 통해서 각을 얻었어. 근데 이게 너네가 이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코사인 법칙도 두 변의 끼인 각이거든. 두 변의 끼인 각일 때 맞은변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넓이도 두 변의 끼인 각으로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각에 대한 정보가 얻어졌으면 두 변의 끼인 각으로 맞은변을 찾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겠죠. 오케이?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꿔볼 거야. 그럼 사인 B를 코사인 B로 한번 교체를 해봅시다. 얘가 코사인 B야 이렇게 쓰면 4분의 1이 나와요. 피타고라스 머리로 이렇게 쓱싹쓱싹 하면 나와요. 해서 4분의 1이야. 중요한 건 지금 각이 뭐야? 둔각이야. 그럼 코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코사인 B, 코사인 B. B가 90도를 넘겼어요. 코사인 그래프를 떠올려도 되고. 코사인 그래프를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음수겠죠. 그래서 이 친구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코사인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까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AC의 길이를 찾으셔도 괜찮겠죠. 해볼까? AC의 제곱은 왼쪽 제곱 64, 아래 거 제곱 144, 마이너스 2배에 두 놈을 곱할 거니까 뭘 곱하면 돼? 8과 12를 곱하고 거기다가 얼마? 코사인 B를 붙일 건데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계산을 좀 하시면 답은 나올 거고요. 64 더하기 144는 어려우니까 좀 냅둘게요.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으로 날아가면 여기가 2가 남고 결국에 얼마? 48이 추가로 붙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 계산을 시켜버리네.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 계산을 했더니 256이라고 하네요. 누구야 A씨는? 16이겠지. 오케이? 뭐 그 정도 얘기구나. 근데 우리 코사인 법칙 쓸 때 계산 많은 건 감안을 좀 해야 돼. 나중에 코사인 법칙 활용 문제 풀면 1000m, 900m 이런 거 나올 때 있거든요. 900m 제곱하면 얼마야? 81만인가? 맞죠? 81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계산들이 종종 나와요. 넘어가도록 하고 얘는 3점이니까 또 풀어봐야 되겠네.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합시다. 자, 이번에 변에 대한 B를 주고요, 각에 대한 크기를 주고요,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까지 나와 있는 상태. 외접원 넓이는 바로 뭐라고 받아야 돼? 이거 반지름 R이 얼마다? 루트 7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외접원 나왔으니까 쓰고 싶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변에 대한 조건 2개, 각에 대한 조건이 하나 정도 있는 상태라 코사인 법칙도 떠올릴만은 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건 삼각형의 넓이야. 그럼 내가 이제 모르고 있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해볼게. A, B, 요 빨간색 변을 모르니까 몇 K라고? 그냥 3K라고 한번 더 볼게. 오케이? 오른쪽 이 변을 가져다가 또 모르니까 몇 K? 너 2K라고 한번 더 볼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외접원에 대한. 그럼 외접원으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은 존재해서 괜찮아. 맞아요? 각은 존재해서 괜찮아. 마주보는 변이 없어요. 대신에 반지름이 있으니까 너가 사인 법칙을 쓸 거면 어디로 써야 돼? 3분의 파이랑 AC에다가 써야 되겠지. 야,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되시면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변을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정보, 각은 완벽히 나왔고 여기 있는 AC를 모르는 상태. 그럼 파란색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먼저 써볼게. 사인 3분의 파이는 분의 AC는 2R인데 2R이니까 2루트 7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 AC가 뭐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2루트 7에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루트 21 이렇게 표현되겠죠? 계산을 했어요 제가. 그럼 얘가 21인 걸 찾았어. 그럼 이제 흐름이 또 보여야 돼. 생각해봐. 너 뭐가 필요해? 너는 넓이 필요해. 맞아? 넓이를 필요로 하는데 각은 얘밖에 없었어. 그냥 너로부터 끼인각들로 K가 구해진다면 두 변의 끼인각 넓이하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건 뭐가 된다고? K를 구하는 게 된다고. 그럼 K를 구하려고 고민을 해봤더니 두 변의 끼인각의 맞은변을 안 해?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이 친구 코사인 법칙을 쓰면 AC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AC의 제곱은 일단 쓰고 볼게. AC의 제곱은 3K 제곱 9K 제곱에 더하기 4K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얼마? 3분의 파이야. 이렇게 써지는 게 기본이잖아. 맞아? 근데 AC가 루트 21이니까 21은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13K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얘네 둘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6K 제곱이 되고 계산을 하시면 얼마지? 7K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약분하고 정리하면 3이라는 게 K 제곱이 되다 보니까 네가 원하는 K는 루트 3이 돼요. 오케이? 그럼 K 값이 결정되는 순간 넓이를 찾을 수 있겠죠? 넓이 S라는 친구는 2분의 1에 두 변인데 두 변을 곱하면 몇 K제곱? 6K제곱이지. 근데 K제곱이 얼마야? 3이니까 18이 되겠죠. 두 변의 곱이 18에다가 사인 얼마? 3분의 파이야? 라고 쓰면 되고요.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면 결과적인 게 2분의 9루트 3입니다. 표현이 될 거고요. 정답은 얼마예요? 1번입니다.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이 문제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 3점짜리인데 3점짜리 치고는 난이도가 살짝 있어 보여.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스타트를 사인 법칙으로 한 다음에 중간에 코사인 법칙을 들려서 마지막에 넓이까지 갔잖아. 이게 사실 일반적인 4점 이상의 문제들이 다 그렇게 짜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네가 잘 모르겠으면 파편적으로 막 다 찾아놓고 엮어야 돼 결국에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명확히 짚어놓고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자?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 쓰긴 쓸 거야. 오케이? 넓이 물어봤으니까 내가 사인 값이 필요하긴 해. 근데 각에 대한 건 있는데 변에 대한 게 없네. 그러면 내가 지금 넓이가 있으니 사인 법칙으로 뭘 찾아오고 AC를 찾아오고 그게 찾아지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K를 찾아두고 그걸로 변들이 전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넓이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인 거거든. 나중에 원하는 게 뭐라고? 시험장에서 얘를 봤을 때 흐름이 먼저 짜여져야 돼. 그리고 계산을 시작하시는 게 원래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